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 8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 쭉 시리즈로 1에서부터 8까지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빛, 네 번째 온도, 다섯 번째 음식물, 여섯 번째 호르몬, 일곱 번째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일곱 가지가 사실 우리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조건들을 최적의 조건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 7가지 조건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고 그러면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저번 시간에 이 7번 신경까지 해서 7가지를 다 조건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적어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7가지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한 인간으로서의 그 7가지 조건을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그거를 최적의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조건 7가지를 한번 쭉 이렇게 알아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물에 대해서 조건을 최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이야기했듯이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나누어서 이렇게 한 8잔 정도로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양을 한 2리터 정도. 그런데 혹 이제 뭐냐면 신장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분은 사실 거기 신장에서 그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은 오히려 수종이 생긴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안 빠져나가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분인 경우에는 조금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물의 양을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물의 양을 먼저 2리터 정도, 보통 사람, 건강한 사람은 한 2리터 정도 마셔도 괜찮아요. 자, 2리터고, 그 다음에 물의 질은 가능하면 깨끗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깨끗한 것일수록 좋고,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 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질을 따지는데, 질을 따질 때도 가능하면 좀 더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좋겠죠. 자, 물을 왜 우리가 많이 마셔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물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거하는데 아주 유용한, 아주 훌륭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2리터 정도를 소변으로 나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리터 정도가 폐에서 호흡을 통해서 나오면서 그때 가스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피부의 땀의 형태로, 그 다음에 대변을 볼 때 이렇게 노폐물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성 물질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을 버리는 방법이 물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잘 마셔주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이라든지 이 세포의 환경을 아주 좋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물이었고, 두 번째 공기, 산소는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은 당나라 태종 때의 경건 어이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폐가 튼튼해지고 뭐냐면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은 우리 폐에 들어가고 그것이 세포까지 전달되면서 아주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산소를 충분한 양을
호흡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충분한 양을 호흡할 때 너무 흉식만 하는 것보다는 깊은 그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복식 호흡을 하면은 산소가 많이 잘 공급이 된다고 그래요, 세포에. 그러니까 평소에 좀 복식 호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식 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실내에서만 생활하면은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뼈가 부실해질 수 있고 골다공증이 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절도 약해질 수 있고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타민 D가 이런 뼈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뭐 당뇨, 뭐 암, 여러 가지 다른 질병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속속.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충분하게 형성될 수 있게끔 뭐 하루 중에든 뭐 이렇게 틈이 시간이 나는 한 각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밖에 나가서 태양을 이렇게 가슴을 활짝 펴고 감사한 마음으로 태양을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있게끔. 굉장히 빛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 공기, 빛, 뭐 공짜긴 하지만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 조건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돈으로 공짜긴 한데 돈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온도, 체온. 체온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바람직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는 분명히 36.5도였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산소하고 영양소들이 잘 공급이 안 되면서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 화학 반응이 잘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에너지 생산이 적고 열 에너지도 적어지니까 온도가 체온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수족 냉증도 생기고 이 머리 위쪽으로도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체온이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뭐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눈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코에도 생기고, 입에도 생기고, 치아에도 생기고, 귀에도 생기고, 뇌 안쪽에도 물론 생기죠. 뇌 안쪽에서 이제 뭐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혈액순환을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손목, 발목 2개, 목 해가지고 오목을 잘 해주면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건강의 조건이 지금 네 번째 체온을 잘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체온을 잘 유지시켜주는 방법은 제가 보니까 건강 실험을 해보니까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혈액순환.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손, 발, 머리까지 잘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해주면은 제가 해본 바에 이제 다음번에, 근육풀기 건강법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손발이 저도 차가웠었는데 이것이 혈액순환을 잘 해주니까 근육풀기를 해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발 뒤꿈치에 각질도 없어지고 무좀도 없어지고 이 얼굴 위쪽도 이 목 근육을 풀고 뭐 하여튼 이 혈관 다 근육을 풀어줬더니 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온도, 체온에 관계된 것은 혈액순환하고 아주 밀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보도르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뭐냐면은 저산소와 저체온이 질병의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라고 했는데 저산소와 저체온을 극복하는 방법은 혈액순환을 잘 해줄 수 있으면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도 요시하루 의사분께서도 이야기한 냉기 제거 건강법이 있는데 냉기를 제거하는 방법도 이제 그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체내에서 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신욕을 한다든지 양말을 두껍게 끼워 신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 소식을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체온을 높이는 그렇게 해서 체온을 높이면 냉기가 제거되면 질병이 사라진다는 그런 많은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그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보 도르 교수도 저체온을 이야기했다시피 이분도 저체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체온에, 그러니까 우리 체온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니까 온도를, 우리 몸의 온도를, 체온을 높일 수 있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혈액순환을 잘해주면은 체온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그 건강 실험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도 측면에서, 네 번째 온도 측면에서 우리 몸의 각 세포들이 36.5도가 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 네 번째 이야기고, 다섯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음식물입니다. 어떤 음식물을 내가 먹느냐, 내가 먹은 것이 나다는 그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성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먹은 것이 나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성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서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음식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식습관을 아주 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 저는 그래서 이야기할 때, 그 음식물 파트에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양을 중요시해라. 양을 가능하면 소식을 한다든지 가끔 단식이나 금식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끌어가는 방법이 좋다. 양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질 측면에서는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식물성 단백질, 콩 같은 그 식물성 단백질, 우리 이제 절에서 스님들께서는 항상 이 채식을 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많은 건강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결코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본 그거를 이론적으로 좀 설명해 본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그러니까 식물성이 됐든 동물성이 됐든 단백질이 분해되면은 아미노산이 되기 때문에 그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아미노산으로 혈액 중으로 흡수돼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 중에 있는 아미노산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까? 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동물성 단백질, 육식이 뭐냐면은 고기 대장으로 가면은 대장에서 이제 이 나머지를 분해시키는데 유해균들이 이 먹이로 쓴다는 거예요. 동물성은. 근데 식물성은 비교적 그렇지 않아요. 유산균들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고당 형태로 이렇게 해서 유산균들이 활동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 유익균과 유해균을 판가름하는 것이 식물성 단백질이냐 동물성 단백질이냐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다. 그리고 특히 장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뭐 여러 임상 시험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시냐 히로미 선생은 동물성, 그러니까 우유나 계란 끊게 하고 고기,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식물성, 채소나 과일을 먹게 해서 장이 깨끗해지고 좋아진 것을 이미 아주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많은 그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내시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질병이 있었던 분들이 모두 다 완쾌되고, 심지어 시냐 히로미 선생한테 암 환자들이 왔는데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 책 내용에는.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의아하긴 한데 뭐 본인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정도로 탁월한 효과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게 막스 거슨 의사분께서는 암 치료요법으로 뭐냐면은 야채와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임상 사례가 있습니다. 막스 거슨 요법이 굉장히 유명한 치료법인데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현재 많은 분들이 그러한 채식과 과일 뭐 이런 거 야채와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는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좋고 또 동물성 지방보다 동물성 돼지라든지 소에 보면 지방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온에서 녹지 않는데 그런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동물성 지방을 먹는 것보다 식물성 지방을 먹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인데 동물성 지방은 대부분 고체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온도가 낮은 그러니까 상온에서 액체인 것을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 그리고 특히 식물성 지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세포에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식물성 지방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중해 지역에서는 올리브유를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 뭐 그래서 대표적인 올리브유가 5대 식품 중에 들어갑니다. 5대 식품에 보면은 이게 낫또 우리 이제 김치 그다음에 요구르트 인도에 있는 콩 있습니다. 인도에서 나는 유명한 콩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올리브유가 이렇게 5대 식품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낫또나 인도의 콩은 이게 뭐냐면 결국에 콩 종류죠. 콩 종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있고 김치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좋고 요구르트는 발효식품인데 뭐 좀 그런 게 서양 사람들은 요구르트를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우유가 시냐 히로미 선생은 우유가 안 좋다는데 요구르트도 소위 말해서 우유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완전 우유는 아니고 이게 이제 분해가 될 수 있는 우유로 변형된 발효된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성 지방이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이 있는데 먹는 음식에 탄수화물 우리 곡물이 있죠. 곡물들이 있는데 곡물들도 이렇게 도정을 많이 한 흰쌀보다는 도정이 쌀 눈이 있고 이런 현미가 건강에 좋다. 밀가루도 이게 정제한 밀가루보다 통곡류의 밀가루가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류를 섭취할 때도 가능하면은 자연 상태로 전체를 먹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음식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할 때 그런 거 있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걸 배려해 주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건강만을 위해서 먹지 말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장 건강,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 유익균들의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 배려를 해줬을 때 유익균들이 많이 먹고 증식을 해서 많이 하면은 장의 상태가 좋아지면 장에 유익균들이 이제 부산물로 내놓은 물질들이 단세 지방산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 점막의 영양소로 쓰이고 그다음에 우리 체내에서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익균들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유산균이 많을수록 우리 건강에 이롭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유산균, 유익균은 나하고 내 몸하고 공생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익균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먹어주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돼지 감자, 양파, 마늘, 우엉 뭐 이런 것들을 평소에 꾸준히 섭취를 해주는 그 배려를 해준다면은 유익균들이 많이 장에 번식해서 장이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면 장이 건강해지면은 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평소에 생활 습관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물까지 5가지를 지금 했고, 이제 5가지는 뭐냐면 우리 건강을 이렇게 이끄는 조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물질, 물, 공기, 음식물은 물질에 해당되고, 빛에너지와 빛과 온도, 체온, 열에너지는 에너지 측면이죠. 그러니까 물질 세 종류와 에너지 2종류가 있는 거죠. 자, 물질과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가 실험, 화학 반응을 하는 조건인데, 이 조건을 잘 갖춰주면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정상적으로 좋은 화학 반응들이 잘 일어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주고, 해줘야, 우리 생활 습관을 그쪽으로 잘 끌어갔을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7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지금 이건 이제 세포 하나를 가지고 세포 하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했다면은, 우리 몸은 세포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다세포 생물로서 굉장히 많은 세포가 있어요. 몇 개까지 있냐면 60조 개까지 있습니다. 60조 개의 세포가, 그 많은 세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많은 세포들이 각자 논다 그러면은 이거는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이거를 움직일 수 있게 관리를 해줘요. 종합 관리를 해야 되겠죠. 종합 관리하는 방법이 6번째, 7번째입니다. 그래서 종합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든지 또는 편하게 쉴 때든지 뭐 이럴 때에 그 상황에 맞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물질, 그러니까 이제 6번째는 물질입니다.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모든 세포들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혈액중으로 호르몬이 이렇게 돌니까, 혈액순환이라는 건 혈액순환에 이렇게 되는, 혈액에 녹아서 움직이는 모든 물질들은 물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열에너지라든지, 여기 지금 아까 5번째까지 있는 음식물,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 이런 것들, 지방산,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서 혈액중으로 이렇게 세포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 통로입니다. 혈관은.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물질과 에너지가 잘 공급이 돼서 거기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세포 한 단위에서, 하나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60조 개의 세포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잠을 안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물질이 안 나오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호르몬의 그 작용을 잘 이해해가지고, 해주면은 우리 60조 개의 세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호르몬은 물질이라고 봐야죠. 물질을 통해서 우리 60조 개의 세포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6번째 조건이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호르몬. 저는 이제 호르몬보다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이 모든 세포들의 골고루 이 정보를 잘 전달해서 우리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조화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한 측면에, 혈액순환은 물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학으로 바라본 생각은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호르몬을 뛰어넘어서 물질을 모두 다 이동시켜 주는 것은 혈액순환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물을 순환시키는 게 혈액순환과, 또 하나 다른 것은 림프액 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노폐물과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림프관인데, 림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두 개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잘, 혈액순환과 림프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게끔 해줘야 된다, 물질 측면에서. 자, 7번째를 한번 봅시다. 우리 7번째, 마지막 7번째 시간에 신경을 하면서 신경을 이야기했는데, 신경에 이제 말초신경이 있고 중추신경이 있고 이런 건데, 말초신경에는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체신경인데, 거기서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고, 우리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자율신경, 자율적으로 우리 잠을 자든지 휴식을 하고 있든지 어느 순간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자율신경이 하고 있어요. 자율신경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잘 작동이 돼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은 굉장히, 신경은 에너지죠. 신경은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봐야 돼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호르몬 앞에 있는 그 6번째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계를 종합관리했다면은, 신경은 어떻게 보면 60조 개의 세포를 에너지 측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은 물질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에너지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에너지라는 측면을 가지고 우리 60조 개의 세계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다 필요한데, 자율신경도 다 필요한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모여가지고, 이 1000억 개가 모여서 뇌에서 종합관리를 한다. 팔, 다리, 모든 부분의 신경을 종합적으로 보고도 받고, 명령도 내려서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신경도 관리를 하고,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관리를 해요. 자, 이와 같이 뇌는 그러니까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으면서 또 생각도 만들어내고 마음도 만들어내고 아주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뇌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뇌에서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것을 다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뭐냐면은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신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체 각 부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7번째 신경 부분에서 마음이라는 이 특히 뇌를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하느냐가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많은 질병들이 왜 생기느냐. 보통 야생동물이나 동물들은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들에서 더 많은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면 물론 영장류로서 걔네들이 뭐냐면은 포유류 다른 것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성적인 측면, 뭐냐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면은 무한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작동됐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창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의욕적이고 이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에서는 이 뇌가 아주 좋은 측면인데, 반대로 이 뇌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 뇌가 우리 신체를 병들게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평온한 상태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그래서 동물들은 뭐냐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걱정이 없죠. 뭐 고양이나 뭐 개들 뭐 보면은 걱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을 못하고 미래도 잘 기억을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우리 사람은 과거도 기억을 하고 미래도 뭐냐면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면 좋은데 뭐냐면은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현재밖에 없는데 우리 사람은 뭐냐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살면은 그렇게 걱정이 없는데, 걱정과 후회가 없는데 과거를 후회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고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체가 힘들게 된다는 거죠.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활동하면서 많은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만병의 주범이다.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생기면은 우리 세포를 파괴하고 그래서 질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거 어디에서 끊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평온한 상태로 가져가고 현재에 살고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살고 그 과거는 너무 미래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해서 살다 보면은 그런 걱정과 후회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비교적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정신 지도자들 분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그 정신 지도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살아라.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마음 관리를 잘 하고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려면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일곱 가지 조건을 어떻게 잘 최적의 조건으로 가져가고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해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물질과 에너지로서 이루어져 있고 또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또 이 60조 개의 세포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를 잘 이해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을 우리 몸의 건강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7가지 조건을 잘 우리가 최적의 조건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떤 책, 건강서적을 보면 어떤 책은 부분적으로 이것만 강조, 저것만 강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책들을 모조리 이렇게 쫙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어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고려하면서 그 각각의 조건을 최적의 조건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로 봅니다. 물질과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이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 이 물질과 에너지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고 검토하고 변화를 시켜가면서 그거를 잘 관리를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화학으로 바라보면서 7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 7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바꿔야 돼요.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 실험을 하면서 실제로 좋아졌어요. 뭐냐면 실험을 해가지고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 조건을 바꾸니까 그 조건을 바꾸고 나니까 역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다행스럽다. 뭐냐면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행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뭐냐면은 가설을 근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가설을 바꿔서 또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피드백을 계속 하다 보면은 최적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실행을 합니다. 행동을 옮기고 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면 다시 돌아가서 가설을 다시 변경을 시키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최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연과학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결국에는 이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화학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을 하듯이 우리 몸을 가지고 건강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실험을 통해서 우리 몸은 날로 좋아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조건을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 날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가서 우리는 건강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생활 습관을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간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유전 탓과 조상 탓을 하셔도 괜찮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조상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안 하면서 조상 탓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먼저 해봅시다.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합시다. 자, 구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